기피과. 그리고 저출산 문제와 두 기피과에 대한. 우리는 기피과 아니에요 이제. 기피과 아니야 우리는. 무슨 소리야? 산부인과는 요즘에 다 차 전공의들이. 무슨 소리야? 무슨 다른 데서 왔어? 수학과 좀 많잖아 봐요. 망상 아니야? 인기학과는 아니지. 인기학과는 아닌데 요즘에 좀 소문이 났어. 개원을 하기 굉장히 좋은 과로. 그리고 정원 자체가 솔직히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뭐 내가 좀 10명씩 뭐 이렇게 나오는 과도 아니고 대학병원이어도 뭐 기껏 해봤자 5명, 6명 1년에 나온단 말이야. 솔직히 이제 이런 필드에서는 몸값이 굉장히 높아졌지. 그런 얘기도 있어요. 저희는 여자 산부인과 의사가 어디 개원해도 망하지 않는다. 망하지 않는다. 지금 네. 출산 이런 거는 관계가 출산을 그러니까 안 한 거지. 부인과 쪽이 워낙에 네. 뭐 많이 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산과는 산과는 좀 기피하는 건 있겠다. 왜냐면 어렵게 분만을 했는데 분만 중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고들이 있어요. 진짜 예상치 못하게. 그거는 잘못한 거면 물론 혼나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 양수색정증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그런 거가 만약에 일어난다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의사를 커버해 줄 수 있는 법적인 제도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고스란히 의사 개인의 어떤 이제 부담으로 작용하게 되니까 위험이 조금이라도 있는 과들은 안 하려고 그쵸. 하는 그런 그래, 부분에서는 맞아. 뭐. 상과적인 측면에서 좀 기피하는 경향은 있긴 한데 산부인과라고 하는 이제 전체 틀에서 봤을 때는 요즘 전공의 지원율이 굉장히 저는 좋다고 하고 올해는 좀 선생님들이 특별한 해니까 뭐 지금 뭐가 제대로 안 들어가니까 그렇겠지만. 산과도 그러면 선택하시는 분들 사명감을 갖고 하는 거죠. 그럼요. 그렇죠. 솔직히 의사를 하는 건 어렸을 때는 이렇게 공부 잘하고 뭐 이렇게 해서 고등학교 가서 시험 수능도 잘 받고 그래서 의대도 가고 내가 이거에 대한 어떤 그 마음이나 포부보다는 이렇게 하라니까 이렇게 간 애들도 있을 거고 뭐 근데 또 의지가 있어 간 애들도 있는데 이게 인턴 돌고 막 눈앞에서 펼쳐지는 그 환자들의 생과 사를 넘나드는 그 사이에 있다 보면 사명감이 엄청 솔직히 들잖아요. 저는 요즘에 중증 외상 했다 그거 보고 저도 맞아 우리가 막 저렇게 심장이 두근거리면서 막 사람 막 CPR 돌리고 어떻게든 막 진짜 콜 오면 엄청 뛰어가거든요. 약간 그거 보면서 전율이 느껴지더라고요. 다시 한번. 저 때로 돌아가요. 아니. 사람 생명 자체가 엄청 중요한 거를 배웠기 때문에 그 사명감으로 일하잖아. 특히나 이제 전공의들은 아직 그 때묻지 않은 그 순수함이 정말 가득 차 있는 친구들이란 말이에요. 일종의 의료 사태에 대한 좀 얘기를 하자면 일말의 자존심을 너무 건드렸던 사태였죠. 자존심을 너무 건드렸어. 그 전공의들이 뭐 돈을 되게 많이 이제 벌고 막 이 높은 위치에 있고 이런 줄 아는데 아니잖아요. 일반 직장인들 초봉보다도 못한 그걸 받고 막 거의 24시간을 병원에서 자고 일어나고 막 이러면서 우리 때는 인턴 혼자 있는 과는 거의 한 달 내내 그냥 그 과에서 그냥 자고 일어나고 아침 드레싱 돌리고 자다가 일어나 막 계속 그걸 하거든요. 사명감, 그 명예 그런 것 때문에 그 힘든 걸 다 참고 그 사명감으로 되게 일하는 건데 그거를 너무 이제 갑자기 하루아침에 뭐 상의도 없이 그렇게 탁 건드려 버렸으니까 나라도 너무 화날 것 같아. 돌이킬 수 없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원점화로 다시 의대 정원 증원하는 거 0으로 놓고 다시 협상하자라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 취급을 안 해줬다라는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 그치. 왜냐면 좀 이런 거에 대해서 의료계와 함께 상의를 해서 좀 이제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라고 해서 이제 막 위에서 이제 얘기가 오고 가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갑자기 하루 아침에 대통령이 나와서 이제 올릴 거야. 너네 이제 말 달지 마. 딱 이렇게 된 거니까 이렇게 힘들게 내가 일하고 있는데 미래도 보장이 없고 인간으로서 이렇게 존중받는 느낌이 전혀 안 드는 거죠. 이렇게 할 이유가 없다. 원점에서 다시 얘기하자라고 하고 있고 여기선 이미 또 뽑아버렸고 너무 늦었어. 참 빨리 해결이 됐으면 좋겠네. 그러게요. 대학병원이나 이런 데 산부인과 하는 파트는 좀 분위기가 어때요? 힘들어 하시죠? 산부인과고 뭐고 다 힘들고 엄청 많이 그만두시고. 교수님들은 물론 컴퓨터를 잘하는 이제 약간 주니어 교수님들도 있지만 60 뭐 정년 앞두고 있는 교수님들 프로그램 어떻게 쓰시는지도 모르고 보통 외래에서 가끔 전공의들 들어가면 해드리는 게 컴퓨터 이렇게 화면 불씩 켜드리고 옆에서 채팅하거든요. 모르시는 분들도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번갈아 가면서 당직에 서야 되니까 뭐 너무 힘드시죠. 가장 많은 일들을 솔직히 커버하는 좀 젊은 펠로우 선생님들이 지금 거의 없으시니까 병원 너무 힘들죠. 최근에 저희 아빠가 너 레지던트 때 월급이 얼마냐고 지금 이제 와서 그거를 물어보지.
이제 그게 궁금해지셨는지. 아빠 깜짝 놀라던데. 그거 먹고 이랬다. 산부인과를 최종적으로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으세요? 제가 원래 이비인후과 되게 하고 싶었어요. 제일 마지막에 산부인과를 돌았는데 너무 경이로운 거예요. 병원은 되게 아픈 사람이 많고 막 내과 돌면 맨날 기침하시는 분들 그 가래 막 빼주고 우리가 막 그랬는데 근데 산과는 맞아, 이거는 맞아. 너무 분위기가, 축제야 축제. 맞아, 맞아. 매일 축제야. 먹을 것도 진짜 많고. 오늘 뭐 제가 피자 쏩니다. 피자 뭐 막 외국에 치킨, 먹을 게 너무 많아. 맨날 누가 뭘 싸. 어. 막 뭐 받아주셔서 고맙다고 그리고 막 너무 맞아, 맞아. 인생이 있어서 가장 행복한 순간에 내가 함께하는 거야. 홀리한 느낌? 네, 그래. 이런 과가 없어. 너무 즐거워. 이거는 나랑 딱인 거야. 맞아, 맞아. 아, 이거다. 이거다. 막판에 딱 마음 바꿨지. 하고 되게 평온해졌어. 나 이거 그냥 할래. 그리고 또 이제 그때 전공의 선생님이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여기 오면 공부 나중에 할 때 노박 윌리엄 이거 딱 두 권만 공부하면 돼. 굉장히 심플해 우리는. 아 이거다 이거다. 아우 정말 축제 같은 분위기가 너무 좋았어요. 저는 약간 우울한 막 이런 거 조금 싫어해가지고. 소아과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 없으세요? 네. 근데 처음부터 수술하는 과 중에 네, 맞아요. 봤던 네. 것 같아요. 맞아. 인턴 돌 때 막 그런 걸 보면 만성 질환에 대한 그런 걸 잘 조절하는 거는 이제 너무 중요한 과도 있고 막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내과 환자들은 하루하루 차도가 확확 보이지는 않잖아. 그래서 성격이 좀 급한 사람들이 매일 그런 과들을 제가 보면 배제하게 되죠. 기침 저거 안 나아지시는 것 같고 아 오늘 내일 하시고 이제 그게 수술은 막 힘들게 왔는데 아 감사합니다. 아 교수님 아 덕분에 저 이제 태어납니다 하면서 딱 가고 막 하니까 일단은 병원 들어와서 나갈 땐 뭔가 되게 좋아져서 나가야 돼. 그치. 그치? 근데 네. 그것도 그런 약간 소아과 선택할 때 포인트긴 하다. 소아과 선택하는 그치. 애들이 어, 좋아지는 게 보이는 거를 딱 보고 싶은 사람들이 소아과 많이 선택을 하고. 산부인과 아무튼 진짜 매력 있죠. 산부인과에서 이제 산과와 소아과가 겹친다 그러면 부인과 영역에서는 사실은 분만 후에 오는 여자들의 불편함은 이렇게 더 많이 겹칠 것 같은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개원을 하고 내가 애를 낳았다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때 어떤 것들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어요. 그냥 뭐 당연히 아픈 거려니 애기 낳았으니까 허리 당연히 불편한 거 아니야? 막 이제 이런 게 되게 많았는데 저는 애기의 보호자로 만나지만 가끔 타트 뭐 이제 감기 걸리거나 해서 해보면 재활의학과 다니고 계신 분이 되게 많은 거예요. 되게 적극적으로 이제 산후에 치료도 하시고 아픈 데 있으면 얼른 오시고 뭐 이런 거를 하니까 수유 중이거나 뭐 애기 낳은 지 얼마 안 돼서 불편한 점들이 있을 때 많이 가고 있구나 이거를 오히려 역으로 보고 있거든요. 나는 애기 낳고 허리 불편함은 확실히 조금 더 있었던 것 같아요. 애 낳고 오면 엄마들이 딱 하나가 추가되는 게 있어. 성복 보호대를 첫 번째 팔로업 딱 오실 때 딱 요걸 하고 계셔. 매일매일 이렇게 앉는 거는 좀 쉬운 일은 또 아닌데 그래서 요거를 딱 하고 오시는데 힘드시죠? 막 이랬던 기억인데 요즘에는 또 산모들이 굉장히 똑똑해서 우리 때는 그냥 시간이 지나면 해결해 주겠지 하고 있었는데 요즘엔 또 재활의학과 가서 도수치료 막 이런 것도 엄청 많이 받으시잖아요. 애기 뭐 목욕시키거나 이런 것 자체가 되게 불편한 자세로 많이 다루게 되잖아요. 그는 것도 허리 많이 숙이게 되고 아기를 같은 자세로 계속 안고 있어야 된다거나 당연히 이제 뭐 일하는 양도 늘어나고 그래서 관절개나 뭐 근육 통증 이런 거에 심해질 수 있을 것 같고 호르몬 변화 같은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기 낳기 위해서 골격계가 조금 늘어날 수 있게 몸이 좀 변화가 돼 있는 상태에서 부하가 가해지니까 그런 통증이 더 쉽게 올 수 있다 뭐 이런 의견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출산 후 상태는 폐경기 여성의 약간 몸의 상태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은데 임신 중에는 에스트로겐이랑 프로게스테론이 엄청나게 높게 유지가 돼 있다가 출산과 태반이 빠져나오고 산욕기라고 하는 육주가 엄청 급격하게 확확 떨어지잖아요.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게 탈모. 이제 프로게스테론이 실은 있을 때는 탈모 걱정을 할 이유가 없는데 100일 접종할 때 엄마들 오면 다 머리들 이렇게 서 있잖아요. 빠지고 이제 나느라 막 다 서 있잖아요. 아주 짧은 기간 동안 거의 폐경 상태를 겪는 거야. 우리 폐경기 여성분들 막 열이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것 같아요. 막 관절 아파요. 막 그런 거를 그 짧은 기간에 엄청 느끼시니까 애도 봐야 되지 잠은 못 자지 막 온 몸은 아프지 뭐 그러니까 너무 힘드시죠. 마사지를 걔 엄청 받잖아요. 앞에 온몸에 다 쑤시고 막 다 늘어났던 것들도 막 그러니까 재활의학과 오면 어떤 치료들 받으시는지도 너무 궁금해서.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산후 마사지에 대해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일단 그 부종 있잖아요. 근데 부종이 있으면 몸 상태가 깔끔하고 그럴 수는 없으니까 부종을 조금 제어한다는 측면에서 그런 게 되게 의미가 있을 것 같고, 병원에서 치료하는 거는 아니지만 어쨌든 도움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병원에서 하는 치료는 조금 다르죠. 뭐 일단은 포커싱이 다르니까 조금 더 골격계 쪽으로 접근을 하니까요. 부종을 짜는데 짜는 것도 좀 순서가 있거든요. 원위부터 이렇게 짜면 나중에 더 심해지고 뭐 이런 게 있으니까 원래는 치료사들이 짜면 근위를 짜고 원위를 짜고 이렇게 단계별로 나누고 이런 게 좀 있어요. 예. 그래서 근데 이걸 밑에서부터 쭉 짜버리면 림프 시스템이 조금 망가져서 더 문제가 된다거나 예, 이런 게 좀 있을 수 있으니까 조금 그런 것도 고려를 해서 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뭔가 이게 출산 후에 생길 수 있는 저희 과에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꼬리뼈 통증 있잖아요. 예. 보면은 뭐 실제로 자연분만 중에 꼬리뼈가 살짝 골절되는 부러지는 게 분도 있어요. 많이 예, 맞아요. 있다고 예, 하고 맞아요. 지나가면서 출산 중에 신경이 눌려가지고 그 신경 증상이 생기는 분들도 있고 이런 게 좀 있다고 하는데 통증 자체는 해결을 해야 되는 거니까요. 예, 참지 마시고 치료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엄마가 아픈 상황이 또 위험해요. 우울증도 맞아. 위험하고 아프면 아프지. 맨날 그 김선주 선생님이 올 때마다 우리 과는 너랑 얘기할 게 아니라 여기랑 얘기해야 돼. 맨날 그 얘기를 하는 게 되게 연관도가 높아가지고 아픈 거 자체가 굉장히 무드에도 영향이 생기고 그러면 당연히 이제 애보기는 힘들고 이게 뭐 하루 뭐 벼락치기 공부하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애들은 계속 키워야 되는 거니까. 소아과적인 입장에서는 보호자가 이제 불편해 보이는 걸 그런 관점에서 보게 돼요. 애기를 잘 보기가 힘들겠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치료랑 고려하시라고 항상 안내 드려요. 어떤 환자분들을 보면 불편한 거는 분명히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왜 안 낫는지 되게 그러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용이 비싼 치료가 아니라 뭐 진통제라도 드셔야 이게 안 아플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약도 아니고 다른 치료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왜 안 낫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뭔가를 해야 낫습니다. 이게 왜 안 낫지? 라고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좀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제 지금 주변의 친구들 중에 아기를 좀 늦게 낳은 그룹에서 그 심장 보시는 에코 많이 보는데 손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이게 출산 전후가 너무 달라서 손 문제가 온 분들이 지금 두 분이 주변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 하던 일은 아닌데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될 일인데 출산 후에 이게 너무 아픈 거야. 그래갖고 손목 때문에 이제 저희 병원에 오시기도 하고 조언을 구하기도 하는데 악화되지 않게 빨리빨리 중재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렇지. 그래서 내가 보면은 우리 집을 이제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 할아버지의 어깨, 조부모님들의 어깨가 되게 아프고 정말 형 그리고 아빠는 허리가 좀 아프고 애기 이제 번쩍 안고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호르몬이 돌아올 때쯤 모유수유 끝나고 생리가 다시 시작이 되면 분만 후에 그러면은 불편함도 많이 다 없어지나요? 개개인마다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예, 뭐 그 당시에 안 하던 거였잖아. 몸이 약해져 있는 상태였고 그러면서 인대가 늘어지거나 그런 거는 뭐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서 이제 후유증처럼 뭐 계속 남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제 생각에는 운동량이 출산 전부터도 좀 있었던 분들일수록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한 그죠 역치가 좀 예. 높기 때문에 훨씬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질문을 되게 많이 받긴 해요. 저는 원래 뭐 수영 선수예요. 아니면 뭐 승마 선수예요. 승마 선수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운동 해도 돼요. 막 기존에 하던 운동. 교과서적으로는 기존에 하던 운동은 해도 된다가 원칙이에요. 물론 이제 과격한 운동이 아니라 뭐 필라테스 선생님이었거나 수영 선생님이었으면 실은 내가 이전에도 했던 운동량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강도 높은 운동 실은 해도는 상관은 없어. 교과서적으로. 근데 승마는 생각을 해봤지. 낙마의 위험성과 출산일이 다가올수록 양수에도 터질 수도 있는 거고 충격이.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생각해봤을 때 어떤 운동이냐에 따라서도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기존에 하던 운동을 유지하는 거는 교과서적인 측면에서는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안 하던 거는 아, 더 근데 해서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이제 산모가 됐어.
이제부터 해봐야지. 그런 것도 되게 많아요. 왜냐면 유튜브를 또 좀 보니까 나중에 출산을 하려면 운동을 많이 하래요. 임신 초기에 안 하던 운동을 갑자기 하겠다고 선언하시는 분들이 있어. 이게 막들이 약간 분리되어 있는 시기여서 이게 완전히 조금 퓨전이 되는 한 14, 16주기가 돼야지 자궁벽도 이제 좀 탄탄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임신 초기는 대부분 하던 일도 20, 30%는 좀 줄이고 운동도 조금 줄이시고 안정을 취하시고 중간에 부정출혈이나 출혈이 생기면 좀 쉬시라고 하는데 오히려 안 하던 운동을 갑자기 하겠대. 임신 막 했는데 막 그러면 하지 마시고 이전에 했던 운동은 유지하시되 근데 임신 초기니까 조금 지금은 조심하시고 14주부터는 몸을 유연하게 그때는 좀 운동을 다시 원래대로 하셔라. 임신 계획이 있으면 미리 그쵸, 운동을 그쵸. 하시는 게 낫죠. 그쵸. 네. 임신 전에는 임신의 어떤 계획이 생기면 그때부터 좀 건강한 임신을 위해서 미리 몸을 좀 만들고 운동을 그때부터 시작해서 몸이 건강한 상태에서 임신을 하고 나서는 임신 초기 14주까지는 좀 운동량을 20% 정도 좀 줄였다가 이후에는 다시 유지하시면서 건강하게 출산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 네. 출산 직후의 운동. 호르몬 변화에 의해서 고관절이나 이런 관절 부분이 좀 약해질 수 있는 시기가 산육기라고 하는 6주 정도가 있으니까 그때는 좀 그래도 피하시고. 아니 근데 나의 느낌은 어땠냐면 임신 그 초기에는 미식거리가 좀 힘들어 뭔가 그러다가 이제 중기부터 말기 되기 전까지는 몸이 되게 좋아진 것 같이 느끼면서 막 날아다닐 것 같아가지고 그때는 오히려 좀 괜찮았던 것 같은 느낌이야. 그게 왜 그러냐면 임신 초기에는 자궁이 작아서 이 골반 안쪽으로 자궁이 들어있거든. 배도 좀 당기는 것 같고 불편하고 이 자궁이 밑으로 이렇게 좀 눌려 있으니까 여기 림프 순환도 좀 안 좋아지는데 20주 정도 이제 되면 자궁 위로 좀 커지면서 쑥 올라와. 그래서 오히려 상대적으로 밑에 조금 편안해져. 그래서 아마 좀 몸도 조금 더 가볍다고 느끼시지만 그것도 잠시 막달이 될수록 다시 이제 커지면서 이제 막 위아래로 막 눌리니까. 어떠셨어요? 간만에 이렇게 말을 많이 한 적이 별로 없거든요. 떨리죠? 근데 오랜만에 이제 편한 또 아시는 분들이랑 이렇게 또 얘기하니까 되게 즐거웠고 저도 또 좀 배워가는 것 같고 좋은 게 마련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다시 한번 만 유튜버 되신 거 축하드리고요. 저희도 좀 한번 출연해 주시면 그러면 또 좋습니다. 상부상조하는 네네. 그런 거 할 때 좋아요. 출장 환영합니다. 요즘 전국이 혼란하고 다들 행복하시고요. 행복은 내 안에 있으니까요. 다들 나를 위한 나의 좀 이게 포커싱을 맞추고 깨알은 거예요. 자기네 병원 이름이야. 나를 위한 산부인과. 나를 위한 삶을 꼭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